저도 꽤 오랫동안 RDBMS만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NoSQL을 접하게 되니까 뭔가 개화기에 신문물을 접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NoSQ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NoSQL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 DynamoDB에 대한 설명과 테이블을 생성하는 정도의 간략한 실습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NoSQL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SQL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SQL 대 NoSQL이라는 거는 SQL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과 SQL이 아닌 걸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것,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oSQL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도큐멘트 타입이라든지 키밸류 타입, 그래프 타입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DynamoDB는 그 중에서 키밸류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될 때 보통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그 안에 해당하는 속성 값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DynamoDB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이 있고 거기에 속하는 속성 값들이 가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ynamoDB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구성 요소는 아이템과 어트리뷰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오라클에서 로우와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컬럼이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DynamoDB는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 값이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키가 정해져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밸류들을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논리적으로 기본 식별자가 필수 값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PK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쵸? 하지만 DynamoDB는 이 키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키 값은 필수 값인 파티션 키와 선택 값인 소트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SQL이나 NoSQL이나 이렇게 백날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한번 생성도 해보고 하는 게 좀 더 잘 와닿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DynamoDB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거는 이거를 혹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따라 하시려면 AWS의 계정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AWS 프리티어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게시를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티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용량 내에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DynamoDB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원히 무료이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WS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모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누르면 이렇게 서비스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해줄게요.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실습 때 많이 썼던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 키로 파티션 키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오라클에서는 일반 테이블은 파티션으로 나뉘어서 저장되지가 않죠. 파티션 테이블로 따로 생성을 해줘야지 파티션이 나뉘어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DynamoDB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키로 나뉘어서 저장되는 게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정렬 키를 더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파티션 키 플러스 정렬 키를 합한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렬 키는
필수 값은 아니고 선택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파티션 키는 데이터가 나뉘어서 저장되는 기준이 되는 컬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렬 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가 정렬되어 가지고 스토리지 저장이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티션 테이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오라클 파티션 테이블에 대해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기존에 실습으로 썼던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떠올려 보면, 이거는 그냥 빼고 파티션 키를 그룹 네임으로 해주고, 테이블 설정 값에는 기본 설정을 일단 사용을 할 건데, 여기 풀어보면 보조 인덱스, 용량 모드, 프로비저닝, 오토 스케일링 이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세팅된 값이고, 필요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기본 설정으로 하고 생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이돌 그룹 테이블이 있고, 항목을 보면 우리가 아까 파티션 키 하나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룹 네임만 보이게 되죠. 그럼 얘가 그룹 네임이 키 값이 되는 거고, 이 키 값에 할당될 밸류들을 이 뒤쪽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항목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펜드를 하고 데이터 타입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게 있었죠? 그룹 네임이랑 소속사 컴퍼니가 있었는데, 컴퍼니는 스트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시 또 밴드 데뷔 년도 데뷔 앨범 스트링, 데뷔 앨범 밴드 스트링 젠더, 이렇게 키 값을 제외한 나머지 밸류 값들을 설정을 해주었고, 이제 여기에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BTS 밴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데뷔 년도는 2013년, 젠더는 보이그룹,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트리뷰트라는 게 고정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 오라클에서는 얘가 고정 값이고 값이 없더라도 널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 다시 항목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그냥 그룹 네임만 블랙핑크 하고, 항목을 컴퍼니로 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두 개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는 거는 여기 윗칸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풀스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스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쿼리를 한번 해볼까요? 파티션 키를 조회 조건으로 이용할 때는 equal 조건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룹 네임은 BTS 이런 식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션 키는 equal 조건만 되는 반면에 정렬 키, 소트 키는 equal 조건과 범위 조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시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죠. 그리고 블랙, 핑크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스캔으로 하면은 이제 필터를 추가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필터를 추가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나오고, 필터를 추가하게 되면 속성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컴퍼니로 입력을 해볼게요. 컴퍼니가 YG 엔터테인먼트,
인 데이터를 검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필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라클에서 조회를 할 때 액세스 조건과 필터 조건이 있었잖아요. 액세스 조건은 처음에 액세스 할 때부터 걸러지기 때문에 액세스 조건으로 범위를 많이 줄일수록 성능에 유리하다 라고 하는데, 필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는 거라서 약간은 성능에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게 되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디벨로퍼나 뭐 토드 같은 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랍 테이블과 같은 기능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다이나모DB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까 개발 소스 단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DBA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SQL이 좋니, NoSQL이 좋니 이런 의견들이 되게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성이 올라가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관성을 또 높이자면 동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의 시스템마다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서 동시성보다는 일관성이 좀 더 중요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SQL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일관성보다는 동시성이 중요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NoSQL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저도 꽤 오랫동안 RDBMS만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NoSQL을 접하게 되니까 뭔가 개화기에 신문물을 접하는 것처럼 되게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낯선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예 배척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RDBMS보다 좋구나,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구나,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SQLD, SQLP 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합격을 하셨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기세를 계속 이어서 SQLP까지 한번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글날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추석 연휴에 대한 여파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